안녕하세요, 캡틴 우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그 크루즈 안의 시설들이나 객실 찍어주신 영상을 통해서 리뷰를 해봤는데, 이번 시간에는 크루즈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, 또 내려가지고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들을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좋지. 아무래도 형 입장에서는 갔던 크루즈에 대해서 또 기억도 나고 또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부분이니까 설명하는 게 어렵지는 않고, 아마 또 크루즈 여행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. 지금 보이는 영상은 너무 멋있지. 네. 전 세계의 3대 분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두바이의 분수쇼야. 두바이에는 매일 저녁 7시, 8시, 9시 아마 그때쯤에 이렇게 분수쇼가 펼쳐지고, 라스베가스 있고 바르셀로나 있고 여러 분수쇼가 있는데, 두바이를 4번을 갔었거든.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분수쇼가 가장 단연 압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두바이에 가면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바로 옆에 이렇게 분수쇼를 하고 있고, 1층에서 이렇게 분수를 봐도 되고, 형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바로 쇼핑몰 있거든. 네. 그 쇼핑몰 4층에 가면 커피숍이 있어. 그 커피숍에서 또 저렇게 바라보는 그 풍경이 훨씬 더 멋있지. 이 지금 뷰가 커피숍에서 찍은 거예요? 이 뷰는 이제 커피숍에서 찍어. 낮에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계속 풍경들이 바뀌고, 봐봐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분수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있겠어. 저 분수쇼가 매 시간마다 다른 음악들로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아주 멋진 분수쇼인 것 같아. 낮과 밤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네요. 많이 다르지. 낮과 밤이 또 다른 풍경이니까. 근데 어차피 두바이를 가게 되면 저기는 꼭 필수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지. 자, 그리고 지금 보이는 여기는 내가 왜 두바이를 크루즈로 가야 된다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은 이유야. 수많은 빌딩들이 이제 호텔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, 만약 저 호텔들에서 옆에 건물을 본다 그러면 전체 풍경, 야경을 보기가 힘들겠지. 그렇죠. 근데 늘 말하지만 크루즈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바다에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저 전체적인 풍경을 다 본다고 생각해봐. 엄청난 뷰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거야. 혹시 이게 지금 크루즈에서? 지금 이건 크루즈에서 찍은 뷰야.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. 두바이에서 뷰를 보기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했던 버즈 칼리파의 120 몇 층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, 그건 이제 유료로 돈을 또 한 몇만 원을 내고 가야 되는 거라면, 크루즈에서는 매일 밤 이 두바이를 떠나기 전까지 밤에 저 야경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거고, 그래서 두바이 크루즈는 일반 크루즈들과 다르게 보통 크루즈들은 그날 오후에 출발을 하는데, 두바이 크루즈는 내 경험상으로는 두바이에서 이틀을 머물러 하룻밤을 크루즈에서 자고 다음날 밤에 크루즈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, 두바이를 오는 날에 호텔을 잡을 필요 없이 그냥 크루즈로 들어와서 크루즈에서 놀고, 나가서 또 구경하고 사파리 사막 투어하고, 밤에는 이렇게 멋진 야경들을 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크루즈는 두바이로 가는 게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.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, 실제로 휴대폰으로는 촬영을 하기가 쉽지 않아. 해외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크루즈를 보기는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진 않거든. 왜냐면 저 크루즈 항을, 크루즈를 탄 승객들이 아닌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겠지. 그러다 보니까는 먼 발치에서 보시는 분들은 크루즈의 크기를 잘 가늠을 못 하는데, 실제로 저 배 앞에서 딱 봤을 때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부분이 큰 거지. 그리고 아까 여기 사막 잠깐 보여주면, 이게 두바이 여행의 또 다른 묘미인 거지. 내가 광활한 자연의 풍경을 본다면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작아지는 존재인가.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이러한 것에 비해 보면 작은가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고, 아마 사막을 안 보셨던 분이라면 사막에 또 다른 이 매력이 있어요. 끝없이 펼쳐지는 저 모래에서 온전히 자연을 느낀다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경이롭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저곳을 저 사륜 자동차로 사막 사파리 투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이 만들어준 또 다른 관광 수입인 거죠. 거기서 제공하는 이제 저녁 또 공연이 있거든. 나중에 그 공연 보면 깜짝 놀라는데,
그 인상적인 게 한 아저씨 춤추는 아저씨가 있는데 치마를 입고 추는데 그 치마가 이렇게 돌거든. 나중에 영상 보면 나오겠지만 그 치마를 입고 도는데 거의 내가 한 800바퀴까지 세다가 계속 돌아. 그 세셨어요? 계속 돌아.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러 다양한 공연들을 볼 수가 있는 면에서 아주 가성비도 높지. 저희 같은 경우는 폼페이 유적지야. 저기 보면 저 산이 보이지? 네. 저 산 위에서 화산이 터져서 그 화산재가 이 폼페이 문명에 와서 다 덮어버린 거지. 그래서 실제로 저기에 박물관에 가면 그 화산재에 의해서 죽은 미라들이 이렇게 그대로 굳어 있는 미라들이 있는데 놀라웠던 게 치아가 그대로 있어. 그 모습 자체가 그때 그 모습을 딱 반영을 해준 거야. 역사책에서만 보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크고,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형이 좋아하는 마르세유. 마르세유의 노트르담드라는 성당이 있어. 노트르담 성당은 유럽에 어디든 이 프랑스에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마르세유에 있는 대성당인데 여기 위에서 바라보는 마르세유의 풍경이 정말 너무나도 압도적인 부분인 거지. 그래서 마르세유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고, 크루즈가 이제 셔틀버스가 있어서 다운타운까지 셔틀버스가 와줘. 여기에서부터 성당까지를 걸어서 가시는 분도 있고, 꼬마 기차가 있어서 그 꼬마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, 비싸지도 않아. 에버랜드 이런 데 가면 타는 그런 거를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태워서 가고 있거든. 그걸 타고 성당까지 와서 저 성당에서 멋진 장관들을 또 바라보고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게 크루즈 여행의 가장 큰 강점이야. 보통 이제 일반 여행 같은 경우는 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숙소에서 머물면 또 계속 글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면, 크루즈는 우리가 배가 이동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피로도가 많이 줄어들지. 그러니까 내가 짐을 다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배가 이동을 해주고 배에는 호텔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나는 내 짐들과 귀중품 이런 것들을 놓고 나는 편안하게 생만 갖고 내려서 몇 시간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. 대중교통은 30분, 1시간 이내에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으니까 이동에 대한 피로도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이제 크루즈 타보면 아, 이래서 캡틴 루크 형이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되겠지. 그래서 오늘은 형이 뭐 짤막하게 이렇게 형이 갔다 왔던 크루즈에 대해서, 크루즈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야경, 그리고 크루즈에서 내려서 이렇게 둘러봤던 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피디한테 한번 알려줬어요.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. 그 신기한 것도 많고 내부에 있던 거대 미끄럼틀, 저는 그거를 꼭 한번 타보고 싶어요. 좋지. 꼭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야. 네, 꼭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네.